4달러짜리 커피 한 잔 때문에 연방 정부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 바로 미국의 기묘한 암호화폐 세금의 현실입니다.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이게 바로 지금 미국 세법이 가진 어떤 absurd한 문제의 핵심을 콕 집어주는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이 커피 한 잔이 도대체 어떻게 복잡한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소액 암호화폐 거래가 현재 법적으로 얼마나 터무니없이 취급되고 있는지 그 수수께끼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비트코인으로 딱 4달러짜리 라떼 한 잔을 샀습니다.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비 활동이죠. 그쵸? 그런데 이게 진짜 황당한 지점인데요. 이 4달러짜리 커피 구매가 세법상으로는 수십만 달러짜리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았을 때와 똑같은 세금 처리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양도소득을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에 말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미 국세청 IRS는 비트코인을 쓰는 걸 돈을 쓰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걸 주식 같은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를 살 때마다 나는 그냥 돈을 낸 건데 나라에서는 제가 가진 자산의 일부를 팔아서 이익이나 손해를 봤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미 의회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정확히 똑같은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외화거래에서요.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달러나 유로를 쓸 때 환율 변동으로 작은 이익이 생겨도 일일이 세금 신고 안 하잖아요. 개인적인 용도로 써서 생긴 200달러 미만의 이익은 세금을 면제해주는 디미니미스, 즉 소액 면제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에는 그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의회에서도 상식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시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바로 그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소액 암호화폐 거래도 외화처럼 상식적으로 다루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거래당 300달러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자는 내용이 담겨 있죠.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가 이 법안의 효과를 분석해 봤더니 세금을 깎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오히려 6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8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거칠 거라고 예측한 겁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명확해지면 사람들이 더 안심하고 거래를 많이 하게 되니까 전체 세수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거죠. 이제 막 문제가 풀리나 싶었는데 갑자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훨씬 더 제한적인 내용의 경쟁 법안 초안이 등장하면서 중대한 갈등이 불거졌어요. 지금 논쟁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루미스 법안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자는 건데 갑자기 등장한 밀러, 호스포드 의원의 초안은 그 혜택을 규제된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에만 한정하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혜택에서 완전히 빼버리자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비트코인이 쏙 빠진 법안이 나오자 당연히 업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정책적 실수다. 이걸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죠. 이 움직임의 중심에는 비트코인 정책연구소 BPI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초안이 가진 문제점을 정책 입안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이었냐면 지난 3개월 동안에만 무려 19곳의 의원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찾아가서 왜 비트코인을 소액 면제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설득하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BPI가 하는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아니, 지금 이 법 때문에 커피 한 잔도 맘 편히 못 사 마시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사용자들인데 정작 그 사람들은 쏙 빼고 이미 달러랑 가치가 연동돼서 문제도 없는 스테이블 코인에만 혜택을 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다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이 논쟁이 왜 이렇게나 시급한 문제인지 한번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법안들을 묶어서 처리하는 시한을 대략 2026년 8월로 보고 있는데 시간이 정말 촉박하죠. 압박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중간선거 시즌이라 의회가 온통 선거에만 정신이 팔릴 거고요. 설상가상으로 이 법안을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던 루미스 상원 의원이 2027년 1월이면 임기가 끝나 의회를 떠납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이런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똑딱거리는 시계 앞에서 과연 미국의 세법은 새로운 기술이라는 미래를 포용하는 쪽으로 나아갈까요? 아니면 혁신의 발목에 잡는 과거에 머무를까요? 그 결과는 정말 앞으로 몇 달 안에 결정될 겁니다.